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이스캠프의 영어 강사 이진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대성고등학교 1학년 시험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중간고사 시험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에 맞춰서 우리 기말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시험 시간은 50분이었고요. 시험 문제는 34문항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 5문항, 모의고사에서 25문항, 그리고 외부 지문이 4문항이 출제됐어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대성고등학교 이번 중간고사 시험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난했던 수준이었다. 사실상 굉장히 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대성고는 수능시험과 가장 비슷한 유형으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까다로운 문법이나 뭐 아주 까다로운 어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서술형이나 뭐 이런 시험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어렵게 나와서 1등급을 가르던 외부 지문이 8문항에서 4문항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랑 함께 각 문제가 실제적으로 어떠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뭐 22년 모고 교과서 2과 23년 모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처를 알 수 있는 내부 지문 있잖아요. 내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내부 지문에서는요, 난이도 상위 문제를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 만큼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4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어법 문제인데 대성고등학교에서 주로 물어보는 어법, 우리 수능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빈출 어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오형식 목적격 보어자리 이거 우리 외웠었잖아요. 그쵸? 목보 투 동사냐, 지각 동사냐, 사역 동사냐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 so that 대명사 동사 수일치, 그 다음에 allow A to B 이것도 오형식 목적격 보어 물어보는 문제죠. 됐을래 왔을래 대명사 수일치, 뭐 대명사 수와 격일치, 과거분사 PP의 쓰임, 병렬, 구조 이런 거. 우리 수능에서 좋아하는 어법 개념 상위 탑 5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관계사, 그다음에 당위 접속사, 그리고 뭐 대동사파. 이거 대동사를 파악하는 거는요. 이거 약간 대성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정말 어떤 특이한 어떤 정말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대성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대동사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 보기양 지문에서도 반드시 등장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동사 나올 때 그 대동사가 지금 뭘 대신 받고 있는지는 항상 같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그다음에 형용사, 부사, 그다음에 접속사로 사용된 as라던가 뭐 도치 이거는 정말 약간 독특하죠. 우리 도치 구문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좋아하시진 않는데 이번에도 특별히 나왔어요. 도치가. 그다음에 병렬 구조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자, 동사, 준동사 이거 요새 정말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수능 어법 개념입니다. 동사 수일치, 그다음에 투부정사를 명사로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이 보통 이제 대성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물어보시는 이번 중간고사 어법 사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하는 것이 곧 수능 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좋아하는 그런 어법 개념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추론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어휘 추론 문제는 이제 뭐 differently를 갖다가 variously 정도로, 그다음에 dramatic을 significant 정도로, 그다음에 survive를 뭐 disappear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반의어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유의어, 동의어 혹은 반의어 표현을 알아두셔야 우리가 어법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 문제가 외부 지문으로 등장한 겁니다. 어휘 문제로 나왔고요. 난이도는 중.
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왜냐면 어휘 추론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외부 지문이고 이 문제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2015년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보통은 이제 2020년 이후의 문제를 많이 접해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 나왔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이거 제가 중 난이도 이렇게 적어놨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뭐 어휘 추론 문제 혹은 빈칸 문제 있죠. 다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본문 변형이 없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본문이 변형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본문 변형 없음이라고 쓰여져 있는 12번부터 여기 20번 본문 변형 없음이라고 또 쓰여져 있죠. 여기까지 중에서 틀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진짜 공부를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문 변형이 없이 그대로 나왔는데 이걸 틀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1번 순서 문제죠. 순서 문제는 본문 변형이 일어날 수 없는 유형이에요. 여기 순서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삽입도 본문 변형이 일어날 수가 없는 유형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외부 지문 4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성고등학교 1학년 1등급 당연히 100점, 그렇죠? 1등급 컷 당연히 100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100점을 맞았어도 1등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께서 기말고사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길은요 굉장히 명백합니다. 대성고등학교 시험에서 첫 번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외부 지문을 많이 내면 돼요. 대성고학교 선생님들이 외부 지문을 많이 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본문을 살짝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법에서 모두 고르시오 어법을 출제하시면 돼요. 아마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변형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다시 어떻게 해요? 외부 지문의 개수를 늘린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본문을 살짝 변형시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법 문제를 어렵게 낸다. 모두 고르시오라든지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는 시험은 어법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서나 문장 삽입 문제는 내부 지문인 경우에는 너무 잘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게 어법.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조금 어휘를 어려운 어휘, 우리가 좀 잘 모를 법한 그런 어휘로 바꿔서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대성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대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는 문제였어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니까요. 자,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그리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특징은 까지가 지금 주어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드는 동사로 쓰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is 이러면서 동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PP로 지금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에게 투영되는 그런 가장 눈에 띄는 인간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바로 데리아예요. 데리아를 보니까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토피아 같은 거 제가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토피아 우리가 보면은 주토피아 안에 나와 있는 동물들이 정말 토끼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여우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 강아지 늑대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눈에 띄는 이 인간의 특징이 투영된 모습이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physically, animal cartoon characters and toys made after animals are also most often deformed in such a way as to resemble humans. 자, physically,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동물 만화 캐릭터들 그리고 장난감들이 뭐 토이스토리 같은 거 보면 이제 장난감 나오니까 장난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made가 동사로 쓰일 수가 없어요. 그쵸? 여기 are 이 부분이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2번이 틀리고요. 이 made가 맞게 동사로 쓰인 거면 어떡하죠? 그럴 수 없죠. 왜냐면 이때 made는요. 자기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물 카툰 캐릭터들과 장난감들이 만들었습니다 하려면 뭘 만들었는지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y는 동사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made부터 이렇게 또 앞에 있는 이 캐릭터와 토이즈를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을 따라 만든 이러한 캐릭터들과 장난감들은요. 또한 가장 deformed니까 형태가 변화했어요. 방식으로. 어떤 방식? 이 사람을 닳는 방식으로 형태가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1번에 사용되어 있는 이 projected, 그 다음에 이번에 are, 이거 둘 다 맞는 표현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우리 동물에게 투영이 된 특징이기 때문에 pp 쓴 거고요. 그 다음에 animal cartoon characters and toys가 주어고요. are 이 부분이 동사로 쓰였으니까 복수 동사 쓴 것도 맞게 잘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this is achieved by showing them with human-like facial features and deformed front legs to resemble human hands. 자, 이러한 것들은요.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담도록 만들어진 것은 is achieved, 달성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달성이 된답니까? 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인간과 닮은 그러한 얼굴의 특징. 그리고 deformed가 형태를 변화시키다니까 여기서 형태가 변화된 앞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어떤 인간의 손을 담도록 형태가 변화된 그러한 앞발이라던가 어떤 얼굴의 특징들, 인간을 닮은 얼굴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동물을 보여줌으로써 달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deformed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pp 과거분사가 뒤에 나와 있는 이 front legs, 이 앞발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In more recent animated movies, the trend has been to show the animals in a more natural way. 자, 좀 더 최근에 그러한 애니메이션 영화들 속에서는요. 그 추세가 흐름이 뭐냐면 to show,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을. 근데 좀 더 natural way니까 자연적인, 억지로 인간을 이렇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연스러운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비동사 뒤에 지금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그쵸? 이거 투부정사 명사용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쵸? 그래서 뭐뭐하는 것이라는 명사의 뜻을 투부정사가 당연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게 잘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5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보기항으로 가서 정답을 고르는 거 무리가 없거든요. 자, a natural strategy. 자, 좀 더 일반적인 그러한 전략은요. 어떤 전략이냐면 that is used, 사용되는 전략이에요. 만들기 위해 이 동물 캐릭터를 갖다가 좀 더 정서적으로 appealing, 매력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전략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엔 동사가 나와야 인지상정인데 지금 동사 나오기 전에 컴마 하고서는 또 끼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둘 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상태로 이 동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한 가지 전략은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being UI가 is 이렇게 동사로 바뀌지 않으면 이 문장은 동사가 없는 비문이 되는 겁니다. 비문, 맞지 않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잘 풀어보셨어요.
여기 제가 해설을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내부 지문 중에서 최고 점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 잠깐 멈추시고 이거 다시 한번 잘 읽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는 요게 이제 그 문서 파일로 올라와 있을 테니까 난 좀 프린트 아웃을 해가지고 좀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프린트 하셔가지고 또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쵸? 자,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맥상 낱말의 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하는 문제였어요. 그쵸? 자, 요거는 이제 외부 지문 중에서 좀 어려웠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솔직히 어휘 문제라고 봐도 될 뻔했어요. 그쵸? 될 뻔했어요. 볼게요. 여기서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Therefore, 그러므로요. We can say that. 우리는 대리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하를 보니까요. Observation is an invaluable tool. 자,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귀중한 그런 도구랍니다. 뭐 하는데 필요한 뭐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그쵸?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It should always be employed without caution. 자, 그것은 항상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Without caution 하면은 주의 없이.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틀리셨으면 여기 invaluable, 이 아이를 잘못 해석해서 틀렸을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valuable은 많이 알거든요. value가 가치이기 때문에 valuable 하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애 뜻이죠. 굉장히 가치가 있는 애 뜻에 in이 붙어가지고 반대말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치가 없는 이렇게 문제를 푸신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valuable 같은 경우는요. 앞에 in이 붙어서 정말 가치를 말로 따질 수가 없는 애 뜻이에요.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애 뜻입니다. 그러니까 invaluable 문맥상 맞는 표현이거든요. 가치를 따질 수 없이 귀중한 그러한 도구야.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면 좋겠죠. 근데 nevertheless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with caution이 아니라 without cau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invaluable에 낚여서 5번까지는 아예 읽지도 않고 그냥 4번에서 정답을 딱 체크하고 가신 친구들이 좀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친구도 우리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뭘 반성하셔야 되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은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외부 지문이 4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외부 지문이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어느 정도 내부 지문 공부를 잘 따라오신 분들께서는요, 어렵지 않았어요. 시간이 분명히 남았습니다.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외부 지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검토를 하지 않고 이거 그렇지 이 valuable 아주 소중하니까 in이 붙었으니까 반대말이니까 이거는 틀렸어. 그냥 이렇게 이 생각을 몇 번이고 하면서 문제를 다시 보는 건 검토한 게 아니죠. 검토를 한다고 했을 때는요. 이 문제를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보실 때 주의하실 거는 끝까지 읽고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자꾸만 본인이 답을 내렸었던 그러한 방식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니까 이러한 그 부분이 눈에 안 띄었을 수 있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랑 꼭 약속을 해주세요. 이번 기말고사 시험도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까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시간 조금 남는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검토하셔야 된다고요. 검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이 문제를 처음 풀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푼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꼭 그렇게 겸손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는요. 방금 전에 풀어본 문제는 외부 지문 중에서 최고 점수 3.3점을 기록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멈춤하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베이스캠프 홈페이지에 요거 문서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조금 찬찬히 읽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5번. 전치사 with out에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4번의 invaluable은 valuable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아니라 매우 귀중한.
정말 가치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는 뜻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총평과 대비. 이번 대선고 시험은 한마디로 너무 평이하여 독이 된 시험이었다. 이게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쵸? 너무 쉬웠기 때문에 1등급을 위한 그런 정말 경쟁이 매우 치열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실수를 해서 하나를 틀렸다. 바로 2등급일 거예요. 실수를 해서 선생님 2개 틀렸어요. 3등급일 겁니다. 그쵸? 잘하면 2등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그래서 보통 3학년 모의고사 수준으로 8문항씩 나오던 외부 지문이 고1 수준의 모의고사 4개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난이도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외부 시험이 예전만큼 커다란 변별력을 갖지 못했던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범위 자체도요. 4개년 48지문에서 3개년 33지문으로 대폭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많은 학생들이 100점을 받을 수 있었고요. 틀린 문항 1개에 등급이 하나씩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기말고사는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시험 범위 자체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지문에서 실수를 최대한 많이 줄이셔야 돼요. 그 외부 지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좀 자신 있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는데,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들도 솔직히 아시겠지만 우리 내신 기간에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신 막 진도 나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외부 지문 대비하자 이러고 이제 수업을 하잖아. 그러면 애들의 집중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거 내신에 나오는 거야? 이러면 엄청 집중을 하고요. 이거 내신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 접근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니까 외부 지문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은 집중도 자체가 확 떨어져요. 이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부 지문을 대비하는 전략은 우리 좀 방학을 조금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기말고사는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솔직히 이번 중간고사에서 내 점수가 90점 아래다, 혹은 뭐 93점, 90점 초반이다, 90점 초반보다 그 아래다, 그러면은 공부의 양이 매우 적었다라고 스스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지문에서 좀 많이 틀리셨을 텐데, 이 외부 지문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다? 여름 방학이다. 방학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학 때에는요, 여러분 물론 뭐 영어도 하셔야 되고 수학도 하셔야 되고 과학도 하셔야 되고 하지만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외부 지문 그리고 수능 최저를 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에 군데군데 빵꾸 나 있는 그런 어법을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10분 활용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기말고사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는 방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외부 지문의 수를 늘립니다. 혹은 외부 지문의 수준을 지금 현행 1학년에서 한 3학년 수준, 예전처럼 작년처럼 한 3학년 수준을 올린다. 아니면 어법에서 모두 고르기를 출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문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어휘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난도를 조절하실 거니까 여러분 이거 참고하셔서 기말고사 때 반드시 100점을 맞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베이스캠프의 영어 강사 이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